삼성이 두렵습니다. 도요타 상무가 생방송에서 울먹였습니다. 일본은 선언했습니다. 배터리 의존도 92%. 더 이상 한국에 끌려다닐 수 없다. 한국 배터리 전량 폐기. 일본 전역이 환호했죠. 그런데 단 3일 만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요타 주가 18% 폭락. 47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세계 1위 CATL조차 손을 내저었습니다. 우리도 삼성을 못 이깁니다. 72시간 만에 무릎 꿇은 일본.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일본 경제산업성이 전격 발표한 단 한 줄의 문장이 열도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 배터리 전량 폐기. 연간 55조엔 규모의 시장이 순식간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직후 도요타, 닛산, 혼다의 주가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앞다투어 속보를 내보냈고 전문가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역사적 독립선언이라는 헤드라인이 NHK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장 맨 뒷줄 구석에서 한 남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72시간 후에 터졌습니다. 저는 오카다 시니치입니다. 도요타에서 25년간 배터리 조달을 담당해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참사를 예견했던 어쩌면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경제산업성 대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장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도요타, 닛산, 혼다, 마쓰다, 스바루.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의 임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앞쪽 단상에 야마구치 료타 국장이 올라섰습니다. 경제산업성 산업기술환경국장. 이번 탈삼성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부로 한국산 배터리 의존 탈피 프로젝트를 공식 가동합니다.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일본 전기차 배터리의 92%가 한국산입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의존도를 3개월 안에 제로로 만들 것입니다. 회의장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전량 폐기합니다. 더 이상 한국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박수가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닛산 상무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이걸 기다렸습니다. 혼다에서 온 전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스바루 부사장은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미쳤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개월? 우리 재고가 72시간분밖에 없는데. 야마구치 국장이 계속 연설했습니다. CATL, 파나소닉, 노스볼트. 대안은 충분합니다. 일본의 기술력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손뼉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CATL, 불량률이 47배야. 파나소닉, 사장이 직접 말했어. 우리도 7년 뒤처져 있다고. 노스볼트, 2년치 물량이 이미 선계약됐어. 대안이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야마구치 국장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국장님, 삼성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야마구치 국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객입니다. 의린 주제에 갑한테 덤빌 수는 없죠.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가 귓속에서 웅웅 울렸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의리라고? 삼성이 의리라고? 2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삼성을 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의리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에 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요타 본사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같이 탄 기획본부 이사 3명이 신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오카다 상무님, 드디어 해방이네요. 삼성 눈치 안 봐도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갑입니다. 갑.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죠.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해방. 이건 해방이 아니라 자살이야. 도요타 본사에 도착하자 로비가 북적거렸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고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들었어요? 탈삼성이래요. 야마구치 국장님 최고다. 이제 한국한테 안 끌려다녀도 돼. 저는 그 틈을 비집고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책상 위 액자 속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도요타에 입사하던 날 찍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오카다 다케시, 전 닛산 기술이사, 일본 자동차 배터리 개발의 1세대 인물이었습니다. 30년 전 어느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한국 출장에서 막 돌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신이치, 네, 아버지. 오늘 삼성 공장을 봤다. 어떠셨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 눈빛이 달라. 눈빛이요? 우리가 10년 걸려 할 일을 3년에 해내려고 해. 아니, 해내고 있어.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들이 우릴 추월할 거야. 아니, 이미 추월했는지도 몰라. 저는 그때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8살의 신입사원이 뭘 알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신이치, 그때 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부터 준비해라.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상무님, 들어가도 될까요? 미야자키 유이였습니다. 저와 같은 배터리 조달팀 소속의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들어와. 미야자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밝지 않았습니다. 상무님, 저도 좀 불안한데요. 뭐가? 72시간이요. 우리 재고가 72시간분밖에 없잖아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 회사에 정신 차린 사람이 한 명은 있구나. 알고 있어. 삼성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쿄 시내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아니, 안 그럴 거야.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미야자키를 돌아봤습니다. 10년 전에 삼성 천안 공장에 간 적 있어. 천안이요? 응. 그때 본 걸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제가 삼성 공장을 방문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차세대 배터리 조달 전략을 수입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공장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CATL, 한국 LG, 그리고 삼성. 삼성 천안 공장에 도착한 건 아침 9시였습니다. 공장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청결함, 정교함, 그리고 속도.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면서 저는 점점 다리에 힘이 풀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안내를 맡은 삼성 직원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라인은 하루 10만 세를 생산합니다. 10만이요? 네. 불량률은 0.001% 이하입니다. 0.001%. 1만 개 중 한 개도 안 되는 불량. 우리 공장의 불량률은 0.05%였습니다. 50배 차이. 저기 보이는 게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시험 라인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우리가 아직 연구소 단계에서 헤매고 있는 기술을 그들은 이미 시험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양산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삼성 직원이 빙긋 웃었습니다. 내년이요. 그 웃음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안의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다. 우리가 검토 중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그들은 양산 중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5년 후 목표라고 적어둔 수율을 그들은 작년에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10년. 저는 매년 삼성의 기술 동향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미야자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무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다려야지. 삼성이 뭘 할지. 가만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공은 삼성한테 넘어갔어. 미야자키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삼성은 어떻게 나올까?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을이 아니다. 우리가 을이다. 항상 그래왔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삼성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공식 성명도 없고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마치 일본의 발표가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온갖 해석을 쏟아냈습니다. 삼성, 충격의 말문 막혀. 한국 정부도 대응책 없어 당혹. 결국 을은 을이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조롱이 넘쳐났습니다. 삼성 겁먹었나 봐 크크크. 입만 살았던 거였네. 큰 소리 치더니 뭐 하는 거야. 회사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오카다 상무님, 삼성 소식 들었어요? 완전 쥐 죽은 듯이 조용하대요. 역시 우리가 갑이었어요. 고객이 왕이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하다. 삼성답지 않다. 폭풍 전에 고요 같다. 25시간째. 오후 3시 15분. 제 휴대폰에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속보 삼성 SDI, 긴급 기자회견 예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즉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삼성 기자회견장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임원 1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스크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삼성 SDI 정우진 전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우진 전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 SDI입니다. 목소리도 담담했습니다. 화난 기색도,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어제 일본 정부의 발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일본 고객사들께서 저희 제품의 품질에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회의실 안에 누군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려나? 정우진 전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또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을이니까. 정우진 전무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양전 제품에 대해 전수 품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전수 품질 검사? 검사 기간 중에는 출하를 일시 중단합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검사 완료 시점은? 정우진 전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미정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정? 미정이라고? 정우진 전무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품질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완벽한 제품만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야 저게? 출하 중단이라고? 미정이 뭐야, 미정이. 저는 그 소란 속에서 홀로 침묵했습니다. 이건 검수가 아니다. 선전포고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상무님, 삼성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담당자가 전화를 안 받아요. 이메일도 답이 없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스크린 오른쪽 하단에 주가 창이 떠 있었습니다. 도요타 마이너스 0.8%. 발표 5분 만에 거의 1%가 빠졌습니다. 10분 후, 도요타 마이너스 2.1%. 30분 후, 도요타 마이너스 3.5%. 닛산 마이너스 4.2%. 혼다 마이너스 3.8%.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이거 진짜 문제 아니야? 재고가 얼마나 있지? 72시간. 3일이야. 누군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3일. 삼성이 3일만 버텨도 우리 공장 전부 멈춘다고.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부터 준비해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미야자키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뭐가요? 저는 떨어지는 주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72시간 카운트다운.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계산기를 놓고 숫자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재고 72시간분. 하루 생산량 3,500대. 삼성 의존도 92%. 삼성 공급 중단 시 1일 손실 3,200대. 3일 후 예상 상황 전 공장 가동 중단. 일주일 후 협력업체 연쇄 부도 시작. 1개월 후 일본 자동차 산업 붕괴.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삼성 SDI 일본 지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현재 연결이 어렵습니다. 잠시 후 다시 끊었습니다.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삼성 본사 번호였습니다. 현재 연결이 또 끊었습니다. 모든 라인이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삼성은 진심이구나. 진짜로 끊을 작정이구나. 창밖으로 도쿄타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 안에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72시간 후면 저 불빛들이 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30년 전 제가 도요타에 입사하던 날.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떡하면 좋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두려워해봤자 소용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72시간. 이 72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자. 그게 무엇이든.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47분. 카운트다운 시작. 남은 시간 71시간 13분. 삼성의 발표가 있은 지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도요타 본사 긴급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피곤한 눈을 찔렀습니다. 커피를 5잔째 마시고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 1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축제 분위기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화상회의 스크린에 야마구치 국장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도요타 조달본부장 하세가와 전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성 SDI와의 모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전화, 이메일, 공식 채널 전부 응답이 없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허세입니다.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오카다 상무, 왜 그러십니까? 72시간입니다. 뭐가요? 우리 재고가 72시간분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3일만 버텨도 공장이 멈춥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대안이 있잖습니까? 어떤 대안이요? CATL, 세계 1위 아닙니까? 저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CATL 불량률 0.047%입니다. 그게 어때서요? 삼성은 0.001%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7배 차이입니다. 야마구치 국장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47배요? 네. CATL 배터리를 쓰면 리콜 확률이 47배 높아집니다. 예상 리콜 비용만 100조엔입니다.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100조엔이면 일본 자동차 산업 연간 매출의 절반입니다. 야마구치 국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파나소닉은요? 일본 기업이지 않습니까? 파나소닉 사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토 사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도 삼성을 따라가려면 7년은 걸립니다. 그것도 삼성이 멈춰 있다는 가정하에서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저는 똑바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삼성과 대화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사과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과? 우리가 왜 사과합니까? 우리가 고객이에요.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국장님, 지금 고객이 을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을입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했습니다. 오카다 상무, 당신 지금 어느 편입니까? 진실의 편입니다. 회의실에 냉기가 돌았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습니다. CATL에 연락하세요. 긴급 공급 요청. 파나소닉에도요. 노스볼트에도. 전 세계 배터리 업체 다 뒤져서라도 물량 확보하세요. 하지만 국장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화상회의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꺼진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옆에 앉은 미야자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무님, 진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이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CATL에 연락해봐야 알겠지. 하지만요. 기대하지 마. 그날 밤 저는 사무실 소파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경고했잖아. 준비하라고 했잖아. 저는 꿈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셨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6시 23분. 남은 시간 47시간 37분. 48시간째. 아침 뉴스 속보가 일본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도요타 아이치현 공장 두 곳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NHK 앵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재고 소진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도요타 측은 밝혔습니다. 닛산과 혼다도 오후 중 일부 공장 가동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TV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작됐구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상무님, 아이치 제1공장 중단됐습니다. 제2공장도요. 미에현 공장도 오후에 멈춘답니다. 전화를 받을 틈도 없이 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아이치현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2시간. 아이치현 도요타 제1공장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 기자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평소라면 쉴 새 없이 굉음을 내던 생산 라인이 죽은 듯이 멈춰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반쯤 조립된 전기차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허공에 멈춘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시간을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생산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노동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멍하니 멈춘 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벽에 기대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료와 속삭이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2,000명.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2,000명입니다. 그들 모두가 지금 할 일 없이 서 있었습니다. 공장장 다나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이 공장에서만 35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오카다 상무님, 다나카 공장장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얼마나 갑니까? 모릅니다. 다나카 공장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상무님, 저기 보이십니까? 그가 손으로 노동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 전부 가족이 있습니다.
대출이 있습니다. 아이들 학비가 있습니다. 저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공장이 일주일만 멈춰도 급여를 못 줍니다. 한 달 멈추면 절반이 해고됩니다. 다나카 공장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85만 명입니다. 상무님. 네. 일본 자동차 산업 종사자가 85만 명입니다.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1만 2천 개 회사, 85만 가족이 이 산업으로 먹고 삽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삼성이 한 달만 버텨도 85만 명이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무님, 닛산 가나가와 공장 멈췄습니다. 1시간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혼다 사이타마 공장 가동 중단. 2시간 후, 마쓰다 히로시마 공장도요. 48시간 만에 5개 공장이 멈췄습니다. 도요타 3곳, 닛산 1곳, 혼다 1곳, 하루 생산 손실 8,500대, 하루 금액 손실 3조 5천억 원, 이틀 누적 손실 7조 원. 저는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멀리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다른 공장들의 굴뚝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굴뚝들이 죽은 듯이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이었습니다. CATL은 연락됐습니까?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아침에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후에 화상회의 잡혔습니다. 잘 됐군요. CATL이면 물량이 있을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카다 상무, 국장님. 왜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CATL이 세계 1위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으로 1위입니다. 질은 다릅니다. 그게 무슨... 오후에 아시게 될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멈춘 공장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부터 준비해라. 늦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오후 4시, 도쿄 경제산업성 대회의실. 화상회의 스크린에 베이징 CATL 본사가 연결됐습니다. CATL 부사장 리웨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리 부사장님, 급하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리웨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최소 월 50만 셀. 가능한 한 빨리요. 리웨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도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들이 세계 1위 아닙니까? 리웨이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1위는 양으로 1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질은 다릅니다. 야마구치 국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배터리는 배터리 아닙니까? 리웨이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삼성 SDI 불량률 0.001%, 저희 CATL 불량률 0.047%.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7배 차이입니다. 야마구치 국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도 일본 자동차 품질 기준을 아십니까? 리웨이가 물었습니다. 도요타 기준 불량률 허용치는 0.005% 이하입니다. 저희는 기준의 10배 가까이 못 미칩니다. 개선하면 되지 않습니까? 개선하려면 최소 5년이 걸립니다. 리웨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것도 삼성이 멈춰 있다는 가정하에서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리웨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리웨이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삼성과 싸우지 마십시오. 야마구치 국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이길 수 없습니다. 리웨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희도 10년째 삼성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양으로는 따라잡았지만 질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삼성은 다릅니다. 저들은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듭니다. 그 차이를 따라잡으려면 10년, 아니 2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회의실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리웨이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삼성 앞에서는 을입니다. 세계 1위인 저희도요. 일본이 을인 건 당연합니다. 화상회의가 끊겼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국장님, 노스볼트에서도 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년치 물량이 이미 유럽 자동차 업체들과 선계약됐답니다. 여유, 물량이 없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노스볼트 CEO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삼성은 저희의 롤모델입니다. 언젠가 그들 수준에 도달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야마구치 국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60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 12시간. 모든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62시간째. 저는 신칸센을 타고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파나소닉 본사, 일본 배터리 산업의 자존심,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후지산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 산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오사카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파나소닉 본사 로비에서 이토 마사유키 사장이 직접 저를 맞았습니다. 70대 초반의 노신사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오카다 상무,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토 사장님, 급하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상황인 만큼. 그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파나소닉 임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토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달랐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토 사장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급히 자료입니다. 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 SDI vs 파나소닉 기술 비교 분석.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에너지 밀도 삼성 295기, 파나소닉 248그 삼성 19%, 충전 속도 80% 삼성 18분, 파나소닉 28분 삼성 36% 빠름, 배터리 수명 삼성 1500회, 파나소닉 1100회 삼성 36%, 불량률 삼성 0.001%, 파나소닉 0.008% 삼성 8배 우수, 전고체 배터리 양산 삼성 가동 중, 파나소닉 2027년 목표. 저는 숫자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이토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입니다. 모든 항목에서 뒤처져 있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삼성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7년은 걸립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삼성이 멈춰 있다는 가정하에서요. 실제로는 삼성도 매년 발전하니까 격차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토 사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투자입니다. 투자요? 삼성은 지난 10년간 배터리에 55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저희는 12조 원이었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55조 vs 12조. 4.5배 차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이토 사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신중했습니다. 신중요? 네. 실패가 두려웠습니다. 주주들 눈치를 봤습니다. 단기 실적에 매달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성은 달랐습니다. 저들은 미래에 베팅했습니다. 당장 손해를 봐도 10년 후를 준비했습니다. 이토 사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결과가 이겁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1조 원을 투자할 때 삼성은 과감하게 5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10년이 지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이토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카다 상무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뭐요? 삼성을 못 이긴다는 거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이토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다고요? 네. 인정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나소닉이 삼성한테 진다고 말하면 일본이 한국한테 진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외면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토 사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야마구치 국장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정부도 자동차 업체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탈삼성을 밀어붙였습니까? 이토 사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두려웠으니까요. 두려웠다고요? 인정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삼성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삼성 없이는 차도 못 만든다는 걸.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려움을 분노로 바꾼 겁니다. 삼성이 무서우니까 삼성을 공격한 거예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토 사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카다 상무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네, 삼성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처음부터 삼성밖에 없었습니다. CATL도, 노스볼트도, 저희도 삼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토 사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삼성에 가세요. 사과하세요. 협상하세요. 삼성이 받아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토 사장님.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나소닉 본사를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68시간째. 남은 시간 4시간. 72시간째. 도쿄 증시가 열렸습니다. 저는 도요타 본사 대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벽면 전체를 덮은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 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장이 열리자마자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도요타 마이너스 5.2%. 개장 30초 만에 5%가 빠졌습니다. 1분 후 도요타 마이너스 8.7%, 닛산 마이너스 11.3%, 혼다 마이너스 9.2%, 5분 후 도요타 마이너스 12.4%, 닛산 마이너스 16.8%, 혼다 마이너스 13.7%, 마쓰다 마이너스 18.3%, 스바루 마이너스 15.9%. 회의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돼. 죽는다, 죽어. 10분 후 도요타 마이너스 15.1%, 닛산 마이너스 19.4%, 혼다 마이너스 17.2%, 마쓰다 마이너스 21.7%, 스바루 마이너스 19.8%, 30분 후 도요타 마이너스 18.3%, 닛산 마이너스 22.7%, 혼다 마이너스 19.4%, 마쓰다 마이너스 24.1%, 스바루 마이너스 21.8%. 저는 떨어지는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루 만에 18%,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47조 엔, 원화로 470조 원, 72시간 만에 47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동반 폭락했습니다. 니케이 225-8.5%.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넥타이가 풀어헤쳐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총리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긴급 소집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떨어지는 주가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군요.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뉴스 앱을 열었습니다. 글로벌 언론들의 헤드라인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일본의 자충수 삼성 없이는 차도 못 만드는 나라. 로이터. 72시간 만에 무릎 꿇은 일본 자동차 산업의 굴욕. CNN. 탈삼성. 오히려 일본이 탈락 위기. 파이낸셜 타임즈. 삼성의 조용한 승리 말 한마디 없이 일본을 굴복시키다. BBC. 한국 배터리 없이는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증거. 월스트리트 저널. 72시간 만에 증명된 삼성의 진짜 힘. 뉴욕타임스. 일본 정부의 오만이 부른 참사, 누가 누구의 을인가. 저는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사마다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삼성 없이 살 수 없다. 삼성은 일본 없이도 살 수 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72시간 만에 증명됐다. 야마구치 국장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총리실에 가야 합니다. 그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오카다 상무. 네, 처음부터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미야자키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상무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가야지. 서울이요? 삼성 본사에 가서 뭐려? 저는 미야자키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과하러. 사과요? 그래. 무릎 꿇고 사과하러. 미야자키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무님이 직접이요? 누군가는 가야지. 저는 창밖의 비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준비하라고. 상무님 아버지요? 30년 전에 삼성 공장을 보시고 경고하셨어. 언젠가 저들이 우릴 추월할 거라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난 그 말을 듣고도 준비 안 했어. 알면서도 외면했어. 상무님, 이제라도 해야지. 늦었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예약해줘. 네. 언제요? 오늘 밤. 미야자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요타 마이너스 19.2%.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72시간. 72시간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자존심이, 우리가 믿었던 환상이, 우리가 외면했던 진실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 삼성 앞에 무릎 꿇는 것.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갑니다. 서울로요. 30년 늦었지만 가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불빛들 아래에서는 지금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주가가 폭락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72시간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한국 출장에서 돌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를 맞이하려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깊이 충격받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아요.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이 없으셨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셨습니다. 밥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신이치. 네, 아버지.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오늘 삼성 공장을 봤다. 어떠셨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을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 눈빛이 달라. 눈빛이요? 굶주린 짐승 같았어.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0년 걸려 할 일을 3년에 하려고 해. 아니, 이미 하고 있어. 저는 어린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쁜 게 아니야. 무서운 거지. 무섭다고요? 그래. 저 속도로 달리면 10년 안에 우릴 추월할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28살의 저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설마요. 일본이 세계 최고잖아요.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지금은 그렇지. 지금은요? 지금은 그래. 하지만 10년 후는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신이치, 잘 들어라. 네. 언젠가 저들이 우릴 추월할 거야. 아니, 이미 추월했는지도 몰라. 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때 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 두려워하면 외면하게 돼. 외면하면 더 늦어져.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준비하라니. 뭘 준비해요? 일본이 한국한테 진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예언은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두려웠으니까요.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셨습니다. 한때 그렇게 강인하셨던 분이 지금은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신이치.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삼성. 어떻게 됐냐? 저는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걱정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따라잡고 있어요.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아버지. 다 알아. 뉴스 보면 다 나와. 아버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는 것 같았습니다. 신이치. 네. 두려워하지 마라. 네. 인정하면 지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인정해야 다음이 있어.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갑니다. 30년 늦었지만 인정하러 갑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러 갑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에 아침 햇살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보셨던 삼성, 10년 전 제가 방문했던 삼성, 그리고 지금 72시간 만에 일본을 무릎 꿇린 삼성.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로비에서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5층.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진 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3일 전 기자회견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무표정한 얼굴,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빛. 오카다 상무님, 정 전무님.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의외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한강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정우진 전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진 전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하러 오셨습니까?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30년을 눌러왔던 말.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말. 이제 해야 할 때였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정우진 전무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사과요? 네. 무엇에 대한 사과입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탈삼성 선언에 대해서요. 그리고 말이 막혔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정우진 전무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이 두렵습니다. 정우진 전무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렵다고요? 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간 두려웠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삼성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탈삼성을 선언했습니까? 두려워서요. 두려워서? 네. 두려워서 외면한 겁니다. 정우진 전무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 아버지가 경고하셨습니다. 경고요? 삼성 공장을 보시고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저들이 우릴 추월할 거라고. 그때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인정하기 싫었으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성이 우리보다 낫다는 걸 인정하면 지는 것 같았어요. 일본이 한국한테 진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외면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정우진 전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72시간이 증명했습니다. 뭐요?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삼성은 거기 있었습니다. 항상 거기 있었어요. 우리가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삼성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제자리였어요. 아니, 우리는 뒤로 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우진 전무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인정하면 지는 게 아니라고. 인정해야 다음이 있다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인정합니다. 삼성이 두렵습니다. 삼성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삼성 없이는 일본 자동차 산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진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오카다 상무님. 네, 용기 있는 분이시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30년이나 늦었습니다. 정우진 전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늦었어도 왔잖아요. 그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저희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렸다고요? 네. 언제 일본에서 연락이 올까? 정우진 전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저희가 준비한 새로운 파트너십 제안서입니다. 파트너십이요? 네. 탈삼성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정우진 전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경쟁은 같이 커야 의미가 있다고. 상대를 무너뜨리면 우리도 결국 무너진다고.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일본이 무너지면 아시아 자동차 산업이 흔들립니다. 그건 저희한테도 손해예요. 같이 가야 합니다. 경쟁하면서도 같이요.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사업이에요. 정우진 전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카다 상무님.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한 달 후, 도쿄와 서울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삼성 SDI와 도요타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 저는 도쿄 기자회견장 단상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오카다 상무님, 한 달 전 탈삼성 선언에서 어떻게 이렇게 바뀐 겁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삼성이 두려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두려워서 외면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어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72시간이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희는 인정합니다. 삼성은 대단한 회사입니다. 삼성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인정하고 나니 비로소 앞이 보입니다. 두려움을 직면하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희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함께 가겠습니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삼성에게요? 네, 삼성에게.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도쿄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30년 전 제가 도요타에 입사하던 날. 저는 사진 속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30년 걸렸지만 인정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인정하면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정해야 다음이 있더라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30년 만에요. 두려움은 인정해야 사라집니다. 외면하면 더 커집니다. 삼성이 두렵다고 말하는 순간,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경쟁은 이기고 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크는 겁니다. 상대를 인정해야 나도 성장합니다.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만 듣지 않았을 뿐. 이제라도 들었으니 됐습니다. 늦었어도 왔으니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정하면 지는 게 아닙니다. 인정해야 다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72시간 만에 일본을 무릎 꿇린 삼성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 배터리 기술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자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